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바로 약세로 전환한 뒤 약보합권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금통위와 옵션 만기 앞둔 관망세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장중에 570선도 넘어서는 모습인데요. 전문가 파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 제시하고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양방 박스 가두리의 하루라며 개별주의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정우 전문가 코스피 조정 후 바닥 확인 과정 거칠 것. 한교수 전문가 코스피 순환 장세, 코스닥은 기관 수급이 열세다. 김형윤 전문가 만기까지 지수 상승 제한될 것이라며 개별주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강찬 전문가입니다. 1955선 이탈이면 단기 중립 구간. 김대복 전문가 코스피 옵션 만기 변동 구간이다. 코스닥은 상승 확장. 금산 전문가 지수 숨고르기 국면이라며 21선 여유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작임이 전문가는 코스닥 추세 강화에 진입했다며 IT 부품주 주목하고 있네요. 전문가들도 오늘은 대부분 쉬어가는 장세 예측을 하면서 가두리권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략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강찬 전문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강찬입니다. 네, 최근 이 단기와 중기 대응법을 지수로 계속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1955선 이탈이면 단기 중립 구간이다 이렇게 주셨네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예, 일단 1913선에서 단기 매수 신호와 1940에서 중기 매수 신호 발생한 이후에 1983이라는 그 4월 초에 어떤 갭, 음봉 갭이었죠. 그 갭 저항에 어떤 매물대에 좀 막혀서 정강 후 약에 이틀 동안의 약세 기조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중기적인 어떤 매물대 구간에서의 흐름은 이런 흐름이 좀 당연하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그 옵션 만기가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요. 개인 투자자들의 상방향 콜옵션 베팅이 정강 후약의 흐름을 또 만드는 또 수급적인 요인이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큰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여전히 좀 중기적인 흐름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여전히 종가 기준 주간 단위 금요일 기준으로 1940선이 이탈되면은 중기 매도 신호로도 전환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런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1955선이 종가 기준 이탈이 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1913선의 매도 신호 이후에 매도 신호 발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또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어제는 그 중국 영향을 좀 많이 좀 받았었죠. 장 초반 오전장에 중국의 PMI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전환이 좀 나타났고 거기에 따른 우리 증시의 좀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호주의 무역 수지가 오전 중에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후 1시 반에 호주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될 예정입니다. 호주의 무역 수지에서 수출 증가세가 좀 나타나느냐라는 여부들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오후에 1시 반 이후 호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느냐 또는 인하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기 민감주라든가 아니면은 원자재 관련주들에 미치는 영향들이 호주는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목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시장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엔화의 흐름이 99엔대로 가파르게 또 엔화 약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100엔을 갔다가 다시 좀, 90엔대 중후반에서 100엔의 박스권의 흐름이 좀 나타나다가 최근에 다시 99엔대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라던가 일부 삼성전자 어떤 약세 흐름이 또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요인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엔화는 100엔대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예측을 하기에는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자동차 쪽은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22의 어떤 금리 인하 그리고 호주가 만약 기준금리를 오후에 인하를 하게 된다면 원자재 상품주,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강찬 전문가의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중기적인 흐름은 아직까지 양호하다,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호주의 금리 인하 여부와 더불어서 엔화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대복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욱입니다. 네.
코스피 옵션 만기 변동 구간에 진입했다. 코스닥을 상승 확장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세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만기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의 어떤 공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이죠. 그러면 외국인과 메이저들의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래 오늘 시장 흐름이 시장 시작과 동시에 선물 같은 경우에 초반에 하단선을 깨고 내려갔던 이런 시장 흐름이고 리바운딩이 나왔지만 여전히 위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선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저께 고점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시장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흐름을 부분적으로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이 선물 때문에 주가는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시가총액 2위 종목인 현대차가 발을 딱 묶고 있는 어떤 상황이니까 지수는 붙들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시장은 수익을 원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대형주 섹터 아니면 코스피 섹터보다는 코스닥의 시장 흐름으로 자금이 몰려 들어가고 있고 그러한 흐름에서 오늘 코스닥은 직전의 고점 570을 넘는 시장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쪽의 흐름들은 실질적으로 오늘 반전의 고리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나 현대차의 움직임이 순조롭지 않거나 외국인이 3일 연속, 4일 동안에 4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 선물 포지션이 매수로 전환해서 매도폭을 좀 줄여주는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반등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좋은 흐름에서는 박스권의 행보 수렴 장세이고 나쁜 쪽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좀 더 밀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간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종목은 어떤 종목 주목할까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먼저 상승하고 조정받았던 IT 부품주들과 바이오주들이 시장을 끌어가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종목군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IT 중에서는 그 OLED와 연관되어 있는 OLED 장비 업체 중에서 비아트론이라는 놈이 가장 탄력적인 어떤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부품주들 중에서 케이스나 이런 쪽을 만드는 인탑스가 두 번째 어떤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르게 순환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후반부터 5월 달부터 강하게 올라오는 마크로젠 이 종목이 가장 탄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대복 전문가의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역시나 코스닥을 주목하고 있었고요. IT 부품이나 바이오주들 계속해서 보자라는 전략 제시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